경제언박싱 이번 순서는 공시로 기업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조호진 타케어뉴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제 새해에도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해주실 텐데 네. 오늘 법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셨어요. 뭐 어떤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그 법에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 관련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 중에 하나가 상법이죠, 당연히 보편적인데 네. 상법 383조 3항을 개정할 움직임이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뭐 당연히 법 개정은 많은 시도가 있는데 이번 법 개정안은 상당히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383조 3항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좀 당연한 얘기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점을 좀 포커싱하시겠습니까? 이 당연한 얘기인데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회사의 법적인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회사를 위하지만 주주를 위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좀 전에 말씀한 그런 반대로 동일한 얘기로 들리는데 같은 거 아닌가?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됐지. 그렇지. 그래서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 때 배임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그럼 배임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당하고 이럴 수 있는데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정작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이익은 상충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느냐 했더니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요. 심지어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있어서 특별히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들의 승계에 있어서 이 조항 때문에 사실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뭔가 배임에 준하지만 사실은 이사들이 불법으로는 이제 그 분류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사례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법 383조 3항을 382조 2조 3항을 만약에 어떻게 개정하길 원하냐면은 그 이사가 회사의 이익에 플러스 주주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이재용 회장 그 지금 현재 회장이시죠. 그 삼성과의 3세 승계가 있었던 이재용 회장에 있어서 3세 승계가 사실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안 왔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의 승계가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82조 3항을 갖다 우리가 개정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승계에 있어서 두 가지 큰 이제 변곡점이 있었는데 그 변곡점이 순조롭게 지나가지 않고 그럼 이재용 회장은 이제 삼성그룹을 물려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382조 3항이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개정을 하려고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근데 개정이 됐다면 이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승계 과정에 뭐 어떤 절차들이 좀 있었는지 그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재용 회장의 승계가 뭐 많은 경우가 있었지만 가장 큰 사건이 두 가지인데 하나 뭐냐면 에버랜드 전환 사채를 갖다가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여동생 그 사실은 이제 사남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제 사남매가 전환 사채를 시장가 대비 10분의 1 가격으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렇죠. 받게 되는데 유명한 사건이죠.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에버랜드 그 이사들이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그 자녀들에게 전환사채를 7,700원에 이제 주당 7,700원에 발행을 하는데 에버랜드는 이제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상장사처럼 주가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장외에서 거래했던 가격이 85,000원이었습니다. 실제 평가 가치가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가치가 10분의 1 가격으로 이 전환사채를 물려받으니까 그래서 전환사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전환사채란 말은 전환사채 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채는 채권에서 나온 채입니다. 그렇죠. 채권이죠.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가지게 되면은 채권처럼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갖다 받게 됩니다. 근데 전환이라는 말은 붙은 건 뭐냐면은 그 전환사채를 조건이 도달하면은 보통주로 바뀔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 주식으로 바뀐다. 주식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 사실 주주로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받지만은 사실 이제 전환사채에서 가장 핵심은 그 보통주로 전환해서 의결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시장가에서 10분의 1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받게 됐을 때 이재용 그 사남매의 그 입장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내 이자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통해서 보통주로 바뀌면서 지분을 에버랜드의 경영권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지분을 확보해서. 예. 그래서 10분의 가격으로 전환사채 갖게 되면은 이건 이제 배임과 불공평한 것이 따라서 이제 그 이사들에 대해서 이제 그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하는데 기소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법관은 13분인데 그 2분이 이제 이해상충 때문에 그 나는 여기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래서 11분만이 표결에 전원 합의체로 표결에 참석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9년 그거 해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해서 결국 대법원 무죄 나온 거잖아요. 무죄 났죠. 그래서 무죄 났는데 6대 5로 6대 5로 6분이 이거는 이사들에게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근데 5분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 라고 6대 5로 바뀌었는데 팽팽하네. 예, 팽팽했는데 그 한 분이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당시 양승태 대법관께서 네. 자신이 내가 왜 이런 판결을 내리냐 해서 이제 그 판결문의 요지를 발표했는데 그 요지가 오늘 말씀드린 것과 정확하게 잘 일치합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반대하는 분들은 상법을 오해했다. 상법에 어디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근무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주주를 위해서 근무를 열심히 한다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양승태 대법관이 정확하게 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았을 때 생긴 문제를 정확하게 짚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는 끼친 그렇구나. 피해가 없다. 회사에 끼친 피해가 없다. 회사에는 끼친 피해가 없죠, 당연히. 네. 없는데 그러니까. 없고 이제 특정인만 이제 특정인만 이제 좋게 됐는데 예, 유리해졌는데 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가치가 훼손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주주 입장에서 가치가 훼손했지만 주주 대법원은 입장은- 이제 법리적으로만 법리적으로 오직 따져야 보면 되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이 부분만 보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회사를 위해서 일한 건데 지금 그 배임이라고 고발을 했는데 이게 그 법리로 봤을 때 어디 주주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았는데 조항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쨌든 유죄를 선고할 근거가 전혀 그렇죠. 없죠. 맞습니다. 법리적으로 유죄를 선고할 근거가 없다. 예. 양승태 대법관이 그렇게 명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글쎄 법리를 보면은 예,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말장난 같은 맞아요. 게 뭔가 있는데 이렇게 법리적인 비교할 해석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뭐 오묘한 그런 이치들이 많아요. 예, 예. 근데 그런 거에서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 주제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예. 이 부분에서 이제 계속 말씀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이재용 회장의 승계 두 번째 변곡점이 2015년에 있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인데 그렇지. 그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때문에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에 가고 꼭 이재용 그 당시 부회장이었지만은 삼성그룹의 총수가 그 사법 처리될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 사법 처리까지는 안 되는데 결국 이 사안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자신도 감옥에 가는 이제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래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있어서도 결국 주주총회를 통해서 다 승인이 됩니다. 승인이 됐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 네. 네. 아니 이거는 특히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합병안 때문에 내 재산권이 침해됐다. 그렇지. 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판례가 아니 이사들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되는 거지 왜 주주까지 신경 써야 되느냐. 그런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만약 소송을 걸었어도 사실 그분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본인은 이제 승계를 무난하게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감옥 가긴 했지만은 순조롭게 마무리를 했는데 만약 상법을 382조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단어를 집어넣게 된다면 이사들 입장에서는 그쵸. 소액 주주들이 나에게 소송 걸 수 있다. 너 이사 왜 똑바로 안 했느냐.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부담과 불안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판단이 달라졌을 수도 그렇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사들은 거꾸로 이거를 방패로 삼아서 회사에서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잘못하면 내가 감옥 간다. 그렇죠. 잘못하면 내가 소송 걸려서 막대한 그 재산상의 손해를 물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왜 감수하면서까지 이걸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그걸 차라리 나를 해임시켜라.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개정이 문제입니다. 되면. 예, 개정이 되면. 되면 그렇죠. 만약에 이 삼성의 사례 말고 다른 예. 사례에서도 그럼 좀 찾아볼 수 있었던 일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가장 이제 확실하고 이제 그 영향력이 큰 사례는 이제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했을 때. 네. 물적 분할해가지고 뭐 네. 온 국민이 네, 뭐 네. 온 국민이라는 표현이 어폐가 있긴 한데 그 저는 계속 주식시장에 몸담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 상법 개정이 됐으면은 LG 화학의 이사를 상대로 소액 주주들이 아 지금 얘기한 건 똑같은 사례. 예. 고발할 수 있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 나는 내가 LG화학의 주주가 된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에는 2차 배터리라는 그거 큰 성장성이 큰 걸 보고 내가 LG화학의 주주가 된 것인데 그걸 떼느냐? 그걸 왜 떼내느냐? 그렇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물적 분할하자마자 이제 LG화학 주가가 곤두박질 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LG화학의 이사들 입장에서는 회사를 위해서는 그렇죠. 최선을 다한 것이지 주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건 아닌데 거기에 LG화학 이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주주들이 소송을 걸지라도 충분히 이제 그 반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아, 이거 말씀하신 거 보면 이렇게 말고도 이 방금의 그 법 때문에 여러 사례들이 저는 악용되는 사례들이 맞아, 많았을 것 있었을 같아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개정이 이루어지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법이 개정이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개정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많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왜 안 됐을까요? 예. 재계가 반대해요? 재계는 당연히 반대하죠. 재계는 당연히 반대하는데 재계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재계를 소유하고 있는 오너들이 반대하죠. 아니 그렇죠. 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번에 개정안은 사실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말요?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 처음에 이 개정안을 갖다가 제시하고 추진을 하신 분은 이제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 근데 박주민 의원 두 의원씩 독자적으로 냈지만 요지는 똑같습니다. 여기 상법 382조에다가 예. 주주를 집어넣자라는 것인데 근데 먼저 그 기치를 든 분은 이제 야권이죠. 네. 근데 올해 1월 초에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갑자기 이거를 갖다 문제를 삼았습니다. 어떤 식의 문제? 이 상법 개정안 하자. 그러니까 동의한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용우 의원실에 취재를 했더니 이용우 의원실도 놀랐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웬일이세요? 대통령. 왜 이러는 거지? 그리고 그 이용우 의원실에서는 모든 걸 다 사례를 찾아본 건 아니지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야권에서 먼저 기치를 걸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뿐만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야권이 먼저 하자고 했더니 당시 대통령이 야 우리도 하자 이런 걸 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주셨기 예.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이거 통과되면 하겠고요. 한번 또 싹 한번 정리를 하면 그렇죠. 예. 통과되면 이제 코스피 4천은 뭐 금방 간다. 그런 그렇지. 말까지 예, 나오군요. 예. 그런 얘기가 좀 주주들의 이익이 확대되면 당연히 주가는 높아지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조우진 대표님과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